안녕하세요. 보미입니다. 오늘은 나의 가치를 올리는 방법이라는 내용을 주제로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해요. 무엇으로 나의 가치를 올릴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정리해 봤어요. 첫 번째는 질 좋은 정보를 많이 취하라. 두 번째는 해가 되는 정보는 피해라 입니다. 나의 가치를 높여줄 수 있는 이 두 가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영상 뒷부분에 이야기해드리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 나의 가치는 무엇에 의해 매겨지고 있나요? 학생이신 분들은 학교 성적, 학교 브랜드, 부모님의 재력, 살고 있는 곳? 네? 남친, 여친 얼굴이요? 직장인이신 분들은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그리고 직책이 어떤지, 월급은 얼마나 되는지, 직업의 네임표, 변호사냐, 의사냐, 기타냐. 이 밖에도 내가 사는 동네, 타고 다니는 차, 내가 들고 다니는 백, 이런 것들이 혹시 나의 가치라고 여겨지고 있나요? 많은 분들이 나라는 가치를 생각할 때 많은 이런 외적인 요소와 조건을 두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재밌는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신께서 어느 날 나를 너무 어여삐 여겨서 바람과 비를 불고 와서 이 나보다 나은 조건의 사람들을 다 휩쓸고 가버렸어. 그러면 내가 이 지구상에서 가장 나은 그런 위에 있는 그런 가치에 서게 되는 것일까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또 그건 아닐 것 같아. 그죠? 왜 아닐까요? 외적인 가치 기준을 놓게 되면 우리는 이제 내면의 가치를 들여다보게 돼요. 인격적으로 성숙하신 이런 분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부처님 이런 분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는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성숙하신 분들이 이제 알게 모르게 많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이런 척박한 세상도 이 정도 잘 굴러가고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나보다 인격적으로, 정신적으로 더 성숙하신 분들까지 다 제거를 해. 그러면은 이제 나는 그때 마더 테레사처럼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럼 인생이 너무 힘들다. 그럼 본론으로 다시 들어가서 무엇으로 나의 가치를 올릴 수 있을지 다시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의사, 변호사 집에서 태어난 그런 자녀들은 의사나 변호사가 될 확률이 높아요. 의사, 변호사 말고도 부모의 직업을 따라가게 되는 그런 자녀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부모의 직업에 매력적인 요소가 있다. 이럴수록 좀 더 따라가는 비율이 높아지죠. 직업 말고도 사람을 만나는 경우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제가 이제 좀 나이가 있으니까 배우자의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거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예전에는 배우자 선정 조건 중에 경제적 능력이 있어요. 남자, 여자 경우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지금도 그 부분이 빠지는 건 아닌데 이 부분은 조금 뒤에 두더라도 거의 1순위로 가끔 이 조건을 1순위로 뽑으시는 분들을 제가 봤거든요. 무엇인지 혹시 예측이 되실까요? 바로 부부 사이가 좋았던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연애는 좀 달라요. 연애는 잠깐 하죠. 근데 결혼은 몇십 년을 같이 살기로 약속하고 시작하는 거니까 좀 조건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좋은 가정에서 사랑도 많이 받고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고 자란 사람을 배우자의 중요 선정 요건으로 뽑는 것은 그렇게 생각하면 당연한 일이 아닐까요? 그럼 이런 것들로 인해 나의 가치가 매겨진다면 내가 좋은 조건의 가정에서 자라야 되고 또 좋은 조건의 그런 배우자를 만나야 되고 또 이 밖에 많은 살아가면서 겪는 그런 과정에서 이 뜻밖의 행운들이 나에게 계속 찾아와 줘야 되는 건데 이건 사실 거의 불가능하죠. 이 두 가지 경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 사람이 가진 정보, 그 사람이 살아오면서 나도 모르게 습득한 정보들이 그 사람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예전에 어떤 강연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은 것을 기억하는데 사람은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미래를
예측하고 계획한대요. 근데 미래라는 것은 내가 경험해 보지 않은 건데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내 미래는 이럴 거야.'라고 예측하고 계획한다는 게 참 아이러니한 일 아닐까요? 그래서 성공의 경험이 많았던 사람들, 과거에 사랑받고 존중받았던 경험이 많은 사람일수록 자신감이 확실히 더 있는 것 같아요. 한 사람이 살아오면서 무의식 중에 습득한 정보, 학습해왔던 정보들은 그 사람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결국 나의 가치를 높이는 것은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내면의 조건이며 그 사람이 가진 정보의 질과 양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질 좋은 정보를 취하고 해가 되는 정보는 피하라 라는 방법을 제시해 드렸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질 좋은 정보를 취하고 해가 되는 정보는 피할 수 있을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팅 나탄이라는 스님의 화라는 책을 읽었어요. 근데 이 정보 수용에 대한 좀 통찰을 느끼게 하는 구절이 있어서 공유를 드리려고 하거든요. 읽어 드릴게요. 우리는 음식을 통해서 화를 먹을 뿐만이 아니라 눈과 귀와 의식을 통해서도 화를 우리 몸에 받아들인다. 문화상품을 소비하는 행태도 화와 연관이 있다. 그러므로 화를 막기 위해서는 먼저 소비의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잡지에서 읽은 것이나 텔레비전에서 보는 것 또한 독성을 품고 있을 수가 있다. 그것들도 화와 좌절을 내포하고 있다. 영화는 비프 스테이크와도 같다. 거기에 화가 함유되어 있을 수 있다. 그것을 먹으면 우리는 곧 화와 좌절을 먹는 셈이 된다. 신문기사나 타인들과의 대화 같은 데도 많은 화가 들어있을 수 있다. 우리가 모든 행태의 소비를 자각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방송에서 뉴스를 들을 때, 신문 기사를 읽을 때, 어떤 문제를 놓고 타인들과 대화를 할 때 우리는 마치 아무 생각도 없이 아무 음식이나 먹는 것처럼 행동하지는 않는지 늘 유의해야 한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소비는 돈을 쓰는 형태의 소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육체적, 정신적 그런 에너지를 쓰는 모든 형태를 소비라고 표현했어요. 이 내용은 제가 얼마 전 영양학 수업 때 들었던 내용과도 일맥상통하는 것 같은데 거기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은 우리의 몸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을 내가 어떤 음식이 내 몸에 이롭고 해로운지를 알고 가려서 먹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를 토대로 보면 내가 먹은 음식은 내가 되고 내가 받아들이고 학습한 정보는 내 생각과 감정이 된다라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이치인 것 같아요. 아무튼 요즘은 그 미디어의 노출이 굉장히 심한 세상인데 내가 취하려고 하지 않아도 내 안으로 무의식적으로 막 정보가 침투해 들어오는 것 같아요. 특히 영상에 대한 노출은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영향력이 큽니다. 이 시각적인 효과와 소리적인 효과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것들이 강력한 인상을 남기기 위해서 쓰는 기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학습하지 않을래야 학습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되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가장 쉬운 방법이 핸드폰을 켜서 이제 영상을 보는 건데 스트레스가 심하면 심할수록 그 스트레스를 상쇄할 수 있는 강한 자극을 찾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폭력적인 그런 영상이라든가 아니면은 굉장히 좀 마이너스적인 그런 정보를 전달해 주는 그런 매체들에 접하게 될 때가 종종 있죠. 자, 그럼 반대로 질 좋은 정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질 좋은 정보란 어떤 정보일까요? 나를 행복하게 하거나 나를 성숙하도록 돕거나 좋은 관계를 맺도록 만들거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결과를 갖도록 돕거나 뭐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제가 질 좋은 정보를 취하기 위해 하고 있는 노력들 중에 하나가 이제 독서. 사실 제가 독서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 독서의 효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거의 의무적으로 읽어요. 근데 이 독서를 하고 나면
반드시 저에게 주는 어떤 자학과 통찰이 있더라고요. 그런 매력이 있어서 의무적으로라도 일부러 책을 들고 다니고 읽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이 이제 유튜브 강의 같은 거. 요즘에는 좀 내면 아이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내면 아이를 키워드로 이제 좋은 영상들을 찾아서 보고 있어요. 또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도 내가 너무 좀 힘들거나 무거워지는 그런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는 가급적이면 좀 피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고 있는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 그리고 각자의 조건들이 모두 다 다를 거예요. 어느 누구나 똑같은 사람이 없죠. 모두가 다 나쁜 사람은 없고, 모두가 다 좋은 사람은 존재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좀 더 좋았던, 조금 나빴던 이런 것과 상관없이 앞으로 내 인생에서 받아들일 정보는 내가 선택해서 취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내 가치를 위해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아마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거나 어떻게 하면 나의 가치를 높일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고민하는 행위 자체가 굉장히 기쁜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앞으로 모든 형태의 소비를 자각적으로 해서 좀 더 가치 있는 나를 만들고 또 주변에도 그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다음 영상에 대한 홍보를 드리자면요. 참고로 이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글만 3개월을 고민하면서 썼어요. 제 친구한테 좀 피드백을 달라 했더니 제발 고민 그만하고 올려라 라고 한 내용인데요. 제 영상 중에 가장 인기가 많았던 영상이 감사 명상이거든요. 그 콘텐츠도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공을 들여서 만든 영상인 만큼 많은 분들이 좋은 피드백을 주시고 시청해 주셨어요. 이 이후에 올라오는 영상 또한 그렇게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는 영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만간에 올릴 예정이오니 기대해 주시고요. 앞으로의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에 많은 전달 부탁드립니다. 안녕!